2016년 10년 전 2016년 3월 10일 저는 컷오프 되었습니다. 공천 탈락했습니다. 공천 탈락했어도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라며 당사로 달려가 이렇게만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필요하고 원하신다면 지원 유세라도 다니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김종인 이분을 모신 것도 우리입니다. 당분간 비판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총선 사령탑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당원들께서는 속히 귀가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선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직 의원이 되었고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일평생 살면서 그 당시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많았습니다. MBN 판도라, KBS 사건건,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등 거의 매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만 한 것이 아니라 강연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강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했는데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다 이런 지하 벙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대구는 대구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섭외하고 사회를 많이 안 받나 사회 보는데 정말 고생하신 이준영 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물 좀 주실래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독립운동할 때 그랬을 겁니다. 눈짓으로 그리고 신호로 암호로 어디에서 접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오다 보니까 이 장소가 알려질까봐 암호로 주고받다. 그러면 이러면서 오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알점직 한 번만 할까요? 알점직! 알점직! 네. 이렇게 비밀스럽게 비밀 결사하듯이 독립운동하듯이 이렇게 모여주신 분 보니까 진짜로 눈물 납니다. 네. 대구의 6.3 지방선거 때 이번에는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될 줄 알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했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눈에서도 눈물 나게 해서 당대표로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또 형용이 뜬다 라는 노래로 예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역시 당선은 되지 않는 우리 박형용 후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아무리도 없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으니 다음에는 더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을 그 신화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숙은 아무 데나 빨리 앉으세요. 늦게 와가지고 뭘 자꾸. 그래서 한민수 후보가 빨리 앉으세요. 한민수 후보가요,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네요. 지각 있는 삶이네요. 한민수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컷오프가 되었을 때 국회 한 40명 정도가 전화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못하겠다.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펴달라고 그러냐. 출근 인사를 못하겠어. 막 욕만 하고. 근데 그 말만 하고 끊어요. 근데 마지막에 도종환 의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조기축구 인사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공을 찰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동과 울림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정청래가 지원 유세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당사 앞에서 가서 총선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 지원 유세를 다니겠다 하고 곧바로 달려간 곳이 도정환 의원의 지역구 충북대학교였습니다. 충북대학교 대학생들하고 선거운동하고 그 전통시장을 갔는데 상인들이 도종환 의원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저는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이 옆에 가가지고 후보는 접니다. 저리 기세요! 그러고 붙잡고 울어요. 광주 송정시장에 갔는데 190 정도 키가 정말 큰 덩치가 아주 좋은 40대 중년의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놓고 내려가서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의원님 저 같은 놈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데 의원님을 자른 건 저를 자른 거죠. 아, 이거구나. 나는 내 개인의 몸이 아니구나. 내가 잘린 것을 자기가 잘렸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이렇게 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적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경기도를 가든 전화해서 입을 맞추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짠해요. 잘 버티세요. 잘 견디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심정입니까? 네. 이걸 보고 심리학적 용어로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아프고 나도 아프고 이거는 엄마의 심정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다치고 왔어요. 애만 아프고 엄마는 안 아픈 게 아니라 엄마도 똑같이 아픕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취직이 됐어. 근데 그 자식만 기쁜 게 아니라 엄마도 기뻐요. 내가 취직한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냥 대학에 똑 떨어져서 낙방을 했어. 그럼 그 아들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엄마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죠? 네. 그 심정인 당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하지요? 네.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5월 덕헌 유세단을 이끌고 10년 전에 총선 유세를 했는데 30일이 됐는데 저는 출근할 사무실이 없어요. 제가 도와줘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출근을 했고 저는 집에서 9시 반까지 늦잠을 잤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의원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학교 체육관리는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이 전기줄을 끊었어요. 애들 급식 어떻게 해요? 빨리 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교장 선생님 저 오늘부터 국회의원 아닌데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너무 미안하대요. 그래서 부의원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서 고쳐줬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텃밭 농사 지러 제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핸드폰 뭘 잘못 눌렀는지 유튜브에서 뭘 눌렀는지 장사익의 찔레꽃 노래가 나와요. 그 찔레꽃 노래가 정말 저를 찌르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꼭 내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장사에게 찔레꽃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푹푹 울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어서 또 장사에게 님은 먼 곳에 이 노래가 또 나와요. 뭔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석 달 동안 제가 아침 11시에 텃밭에 가서 1시까지 참 더울 때 풀을 뽑고 풀을 베고 거름을 두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동안 오고 가면서 실컷 울었더니 눈물이 덜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얘기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는 컷오프가 되었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컷오프되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3~4% 당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3%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국회의원 수가 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혼자 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민주당이 123석, 이쪽 국민의힘 쪽이 122석, 한 석 차이로 우리가 일당이 되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천 위원장님 맞죠? 이분이 정세균 의장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때 거기 가서 근무했었죠? 국회의장실에 그때 모였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지금 이승천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정세균 의장은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했거든요. 정 의원이 더 큰 유세단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당이 그래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근데 그 바람에 정무수석이 된 이승천 위원장은 저한테 왜 고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50만 달라고. 아이고. 네.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울산에서 지금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한 근거 없이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는 당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리고 당사자는 당원들께 사과하라. 당의 조치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당대회는 축제의 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이너스 전당대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조직적으로 당에 개입하거나 특히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승부를 좌지우지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신천지가 유입됐다 하여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위헌 정당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받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직접 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제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에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아낸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뿌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어머니께 여쭙겠습니다. 혼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그 어머니 아버지에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5대도 6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아내 없이 우리 자식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뿌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1921년 일제강점기 때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전라북도 만주군 운주면 삼풍리 광두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대둔산길을 40리 걸어서 한 살 어린 꼬마 신랑 우리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18살 때 우리 큰형님을 낳고 45세 10번째로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낳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연거푸 5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5남매 중에 제가 막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끌려갔고 홋카이도 탄광에서 3년간 석탄 캐다 왔다고. 6.25 때는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그런 산동네는 그렇게 위험했어요. 여기 산동네 사신 분들은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빨치산이 와서 밥 해줘야 돼요. 국군이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그런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끌려나가서 집 앞 논바닥에서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저 집은 반동군자고 국군 편이다. 그래서 인민재판 결과 총살형이 결정됐습니다.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거기 끌려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신 수습하러 가야 되죠. 아버지가 밤 11시쯤에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무학인데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동네에서는 어머니 별명을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변호사 아들입니다. 아버지한테 신발 벗지 말라고 그러고 애를 업고 솥단지 하나만 이고 4km 야간 행군을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인민재판 받고 총살장에 끌려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민군 첩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자수를 안 받아줘요. 날이 새면 국군한테 또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히든카드, 우리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자수하러 왔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자수로 인정받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우리 큰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머니 동네에서
우리 큰형수가 똑같은 코스로 어머니처럼 대둔산을 돌아서 40리를 걸어서 어머니와 똑같이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큰형수가 애를 가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긴다더라. 그래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대. 그래서 우리 큰 형수가 5개월 되던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대요. 그래서 애가 생기고 말았어요. 며느리보다 5개월 늦게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난 부끄러워서 대전에 산부인과 가서 2번 뛰려다 차마 못 뛰고 난 게 접니다. 같으면 큰일 날 뻔. 그럼 제가 우리 동네는 산강 오지마을 화전민 출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최종 학력 목표는 고졸입니다. 근데 제가 어찌어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가 최초로 갔습니다. 저희 동네는 말을 짧게 합니다. 충청도는 그렇습니다. 양지뜸 저 신남매 중 10번째 막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를 줄여서 야 서울대 갔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줄여서 서울대. 양지뜸 10번째 막내 아들 그냥 그걸 캬 이렇게 합니다. 캬 서울대 갔대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쁘고 자부심 대단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가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안기고 수배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골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운동대를 들쑤시면서 빨갱이 정청래 잡으러 간다. 그리고 동네를 다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열흘쯤에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생가터가 댐공사로 수몰이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폐가가 된 마당에 차풀과 두릅나무 한 그루가 탁 나고 있더라고요. 거기 폐가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태어나서 그리고 40리를 걸어서 시집으로 와서 저를 낳고 길러주고 한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도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셔서 영정 때 썼던 사진을 제 서재에 다 나란히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온갖 모진고생 다 했을 때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6.25 전쟁 때 남편이 인민재판받고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을 것이고 큰아들 공부 잘하는 큰아들 중3 때 자퇴시키고 책가방 대신 지게를 치고 아버지랑 산에 나무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보낼 수 있는 좀 풍요로운 경제적인 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안 날려다 낳은 막내 아들 서울도 대학 갔더니 독재타도 한다고 학생운동한다고 감옥 가지 않아도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어머니 박순분 여사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 고통 그 고생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어왔을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수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지금도 87세로 금산장날, 공주장날, 부회장날 가서 뻥튀기 장사하는 우리 큰 형님 같은 형님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큰 형수 같은 며느리들이 꿈꿨을 그런 대한민국 그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신 정말 징그럽게 고생한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그 대한민국의 뿌리들 우리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제가 2006년 베를린 월드컵 때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교포 앞에서 한복 패션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거기에 온 서독에 간 간호사, 광부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고 그 2세들이 거기에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자 손을 잡고 울면서 했던 말, 우리는 여기에 살아도 한 번도 보국을 잊은 적이 없다. 그분들이 간호사들이 주로 했던 일이 팍 주사 놓고 하얀 가운 입고 영어로 널스 이렇게 해서 그런 대기의 천사 그런 것을 한 것만으로 그분들이 참 힘든 일, 시체 닦는 일을 좀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석탄 캐고 해서 돈 모아서 우리 한국에 보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도 쿠바 사탕수수 밭에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줬던 그분들을 우리가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쿠바에 갔을 때 그 손녀딸을 봤습니다. 그 문장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온 연면한 강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바다로 가듯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최근 30년만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역사.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인터넷 혁명, 지식 정보화 사회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바톤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광주에서 풍이면 대구에서도 콩인다. 특검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동구가 물류 중심 국가 국토 균형 발전의 길을 노무현 대통령이 닦았고 그 바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 같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보다리에서 만나서 걸으며 그리고 그걸 계기로 북한과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회담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을 부풀었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동적인 연설 기억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방역 선진국 BTS의 나라 문화 강국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혁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 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한 선진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세금 남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년에 800조 국가 예산입니다. 세금으로 100조가 더 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조, 300조가 더 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되는 행복한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제5기 민주정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AI 3대 강국으로 이미 도약한 대한민국이 더 많은 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그것을 바톤을 이어갈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시즌2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원 주권시대 1인 1표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찬 총리가 국민정당을 추진한 이래 전당대회가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1인 1표를 훼손하려는 자, 1인 1표를 폐기하려는 자,
맞서서 제가 1인 1표를 사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 먼저 단결하고, 그리고 6.3 지방선거 연대하면 울산에서 승리했고 분열하면 평택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혁신당과도 하루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이재명 대통령 시즌2 다시 똑똑한 대통령, 통찰력과 해안이 있는 우리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 초석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는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 정 대표는 들어가 있어라. 근데 불러낸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정직을 외치고 있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정청래와 최민희, 이성현, 한민수가 원팀이 되어서 당의 민주주의를 흔들거나 1인 1표를 흔들거나 하는 것에 맞서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은 16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권리당원들은 160만 명입니다. 국회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당원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너 한 표, 당원도 한 표, 당원은 160만 명, 국회의원은 160명. 그래서 저는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원들만 믿겠습니다. 1년 전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길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은 더 많으나 우리 비서가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계속 시간 보면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표에게 큰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늦게 와서